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중소기업 중앙회 24대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감성 능력과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김명철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반시장적인 부동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집값을 통제하고 토지 거래를 제한하며 세금을 더 올리자는 공약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예. 결국은 예. 부동산 증세를 통해 가지고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예. 세액 부담을 늘리고 예.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예. 소위 문재인 시즌 2라는 예. 평가와 함께 예.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 이재명, 이낙연 대선 후보의 예.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예. 부동산 증세와 개발이익 환수, 택지 소유 제한, 가격 개입 등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그렇다면 회장님은 이낙연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낙연 후보는 예. 땅 부자 증세론을 내세워가지고 예. 토지 공개념 3법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것은 택지 소유 상한법하고요, 개발이익 환수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토지 공개념 3법은 교수님 말씀한 대로 맞고요. 예. 말 그대로 택지 소유 상한법은 택지 소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예. 아마도 법인과 개인의 택지 소유에 대한 상한을 예. 설정하겠죠. 그렇겠죠. 예,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예. 개인도 부작용이 있겠지만 예.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 보유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은 잘 모르지만 예. 기업에서 사업 확장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예. 토지 보유 상한지로 매각해야 되는 실정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 기업에서는 사업에 크나큰 차질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알다시피 개발이익 환수법은 현행 20%인 환수 부담률을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유효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죠, 집값 폭등을 초래한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보다 훨씬 더 센 거 아닌가요? 그런 지금 비판들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내 그 경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퇴행적 공약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이낙연 후보가 예. 토지 공개념 3법을 통해서 거둔 세금을 예. 지역 균형 발전과 예. 청년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 생각으로는 예. 단순한 주거복지 정책보다는 예.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청년들이 예. 같은 열정으로 예.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IT를 통해서 예.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팜도 예.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예, 앞으로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인 지구촌 기후 변화로 예. 먹거리가 크나큰 타격을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예. 창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가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에게 주거복지보다는 그래도 일자리가 먼저 창출돼야 된다고 본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자,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토지 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를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혼 소지가 다분한 데다가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예. 서울시와 광역시의 개인 택지 그 소유 상한선을 예, 아마 1320제곱미터 약 400평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예, 글쎄요 반 시장적이고 예. 위험 발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예, 동의할 리가 만무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역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 없는 발상들입니다. 예, 이들 여권 주자들은 누가 더 크게 더 센 규제 카드를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데 예, 국민의 부담감이 정말로 점점 커지고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난 4년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보다 더 센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4년 동안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거야 뭐 팬데믹 사건을 해가지고 예. 돈 푸는 것도 있고 예, 또 우리는 특히나 예, 개인 부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잘못돼 버리면 예,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시장 원리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맡겨두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소득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고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 아마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예.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자, 그러면 회장님,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그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이스의 부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예, 공공 임대주택을 평생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국토 보이스의 부과는 투기성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예,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집 한 채를 제외한 부동산 모든 곳에 대해서 예, 조세 부담을 늘려가지고 예, 투기와 가수율을 억제하겠다고 하는데 예, 투기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닙니다. 예.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세금이 아니라 그냥 징벌적 조사란 얘기죠. 그렇죠. 뭐 예. 엄청난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조금은 뭐 주춤하겠지만 예,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예, 경기 뭐 순환 사이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면 예, 또 어느 수준 가면 예.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시 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부자들만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말이죠. 뭐 이재명 후보가 그 주택 매입, 아니 주택 관리 매입 공사인가요?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가칭 뭐 주택관리 매입공사 설치도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사항입니다. 예. 주택관리 매입공사는 집값이 내려가면 뭐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가지고 예, 뭐 공공 임대주택을 내놓고 예, 그 집값이 폭등하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놔가지고 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정부가 직접 주택 가격 조정하는 데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성공하려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2천만 채 주택이 되는데요. 네. 아마 10%는 국가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예. 반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가 있어서 오히려 주거 환경 그런 그 수준에도 저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17년 5월경에 예.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2,061만 원인데 예. 올해 이걸 통계만 봐도 3,689만 원으로 79%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 뭐 풍선 효과처럼 탈서울을 가속화되면서 예. 뭐 경기도 고양이 됐든 김포가 됐든 의정부가 됐든 뭐 남양주가 됐든 하여튼 뭐 수도권 쪽으로 예. 집값이 지난 1년간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그 실패를 얘기하면서도 이 후보들은 더 센 규제로 예.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예. 이 여권 주자의 발상은 어쩌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 주택관리 매 공사에 대해서는 예. 쌀이나 원자재 같은 거는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 재고를 쌓아두고 시장이 즉각 공급받고 예. 이런 건 가능하지만 예. 주택은 주거 생활의 삶의 터전인데 예.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즉각 되겠습니까? 예. 즉각적인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이 뭐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후보의 이러한 공약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될지 의문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예. 시장 원리에 근본을 두지 않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 상황에서도 변화없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집값 안정을 성공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즉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문정부에서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예. 중국의 그 규제보다 더 심할 때가 심해 보입니다. 중국보다요. 예. 최근에 예. 집값 급등으로 중국도 골몰이 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머리가 아픈데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고액 주택으로 그러니까 매매 가격의 상한가를 통제해 나섰지만 예. 지금 거래 자체는 시장에 맥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통해 집값 안정에 성공할지 저도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보다는 경제시장 원리에 부합한 수요와 공급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 4년간 정부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주택 공급의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 NH죠. 예. 공기업들이 국민 토지를 갖다가 수용하고 뭐 강제가 되든 반강제가 되든 수용하고 예. 또 건설사에 매각하면 예. 건설사들은 사들인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공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가 건축비 올리고 예. 뭐 분양가 높이고 예. 높아진 분양가가 또 그 주변 값을 또 자극해서 예.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대규모 공기업들이 하여튼 뭐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니 집값이 여태까지 올라갈 때는 사지 마라고 해놓고선 예. 그 집값 분양가 올라간 데다 분양가를 그 시세 지으면서 맞추면 예.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실마리가 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지 마라 해놓고 예. 집값 다 올라간 다음에 예. 분양가 거기도 조금 밑으로 해가지고 내면 예. 이게 뭐 집값이 떨어집니까? 더 올라간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의 4년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 이런 주자들도 예.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그 최대 원인이 부동산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지금 그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예.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예.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걸 외면한 채 예. 그냥 규제만 강화해가지고 예. 수요만 통제하는데 예.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참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이를 그 반면교사, 예. 즉 거울 삼아가지고 예. 기존에 있는 정책을 전면 예.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오늘 김명철 회장님 정말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자, 유익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간 되실 때 저희 좀 프로에 나오셔서 우리 독자들을 위하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기를 좀 이 자리에서 꼭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당 대선 주자들이 지지층을 의식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고 반시장적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념의 틀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는 공약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김명철 회장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